봅시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뭐 얘도 이제 각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봤자 요 정도야. 어려워봤자 요 정도라서 한번 그림만 잘 그리면 돼. 항상 외우지 말고 그림을 잘 그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우리 이제 계속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러면 벡터의 관계로 볼 거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L의 방향 벡터. 우리 직선의 방향 벡터는 계속 U 벡터라고 선생님이 쓸게. 요놈의 방향 벡터는 1, 부호만 좀 조심해서 마이너스 4, 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계속 N 벡터라고 쓸게. 그럼 N 벡터는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빨리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자고.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고 직선 L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각의 크기는 여기지 여기. 요거야. 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뭘 쓸 수밖에 없냐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랑 직선이 이루는 방향 벡터의 요 각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를 그냥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고 그냥 구해. 나는 공식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저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고 구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90도니까 세타는 내가 구하고 싶은 세타는 90도에서 얘를 빼면 되는구나. 90도에서 세타 프라임을 빼면 되는구나로 찾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해봅시다. 자, 요 둘이 내적한 게 계속 선생님 이렇게 쓸게. 방향 벡터의 크기, 법선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 프라임에 대한 코사인 값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봅시다. 계산하면 1이고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 나오나? 맞니? 마이너스 9 나오고. 얘 지금 크기 구하면은 16 18이면 얼마야? 3루트 2야? 3루트 2고 9면 9루트 2니?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다. 됐다. 그치? 그럼 지금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잖아. 음수가 나왔잖아. 무슨 말이냐면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얘였으면 지금 직선의 방향 벡터가 요렇게 잡혔었다라는 거야. 요렇게 잡혔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 세타 프라임이 사실 알고 봤더니 여기였던 거야. 그냥 둔각으로 나왔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얘를 예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우리는 사실 삼각함수 잘 하면 세타 프라임이 지금 몇 도? 135도? 135도? 그러니까 이거를 예각하면 45도겠구나 라고 찾아도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양수화 시키면 된다. 절대값. 바꿔버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45도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세타 프라임이 45도가 나온 거니까 너무 60분법하고 호도법을 내가 남발하고 있나? 45도가 답이 되겠다. 45도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심플하게 찾을 수 있고. 자, 2번 요거 좀 잘 봅시다. 직선이랑 평면이 만나지 않고 싶대. 직선이랑 평면이 만나지 않고 싶대. 얘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선이랑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랑 평면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지? 그치, 평행해야 되는 거지. 둘이 평행해달라는 거야. 그럼 빨리 그림을 그려봐. 평행하려면 직선 L의 방향 벡터, 항상 벡터 관계를 볼 거잖아. 직선 L의 방향 벡터랑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는 거지. 수직이 돼야 돼.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요놈의 방향 벡터, U 벡터, 2, 여기 부호 항상 낚시하니까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 내적 바로 쓸게. N 벡터. 얘는 3K, 5-K, 2K. 얘가 내적한 게 얼마? 0이면 되겠다. 계산 생략할게.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얘도 뭐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넘겨가지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봅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식이 나오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식이 나오네. 그거 똑같다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잖아. 똑같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차원,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보는 거랑 공간 좌표에서 평면을 보는 시야는 완벽하게 똑같아. 너는 이게 사실 모든 차원에서 통해. 4차원에서 3차원을 보는 거, 5차원에서 4차원을 보는 거, 10차원에서 9차원을 보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 이거 똑같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완벽하게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아. 봐봐. 그냥 바로 얘기해 볼게. 점, 좌표 공간에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지금 이 평면, 이렇게 사실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 우리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할 때 요걸 쓴다 그랬고, 이걸 이제 평면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에서는 일반형, 표준형 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항상 이꼴로 써줘야 돼. D는 0꼴로 써준 상태에서 똑같아. 너네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했잖아. 이렇게 만들고 똑같아. 루트에 여기 있는 개수의 제곱이 합이야. 그냥 G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야. 그리고 우리 거리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지. 뭐 0 이상이긴 하니까 0 붙여줄까? 0 이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지.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고, x좌표를 x자리에, y좌표를 y자리에, g좌표를 g자리에 넣어 써주면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아. 증명 안 할게. 증명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 돼서 증명 안 하고 그냥 공식하고 똑같이 쓸 거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문제를 바로 볼 건데, 우리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너네 정말 많은 문제를 풀긴 했는데 공간으로 갈수록 한계가 생겨. 너네가 어려운 걸 못 푸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게 똑같아. 우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봤었지. 이거 내가 잘 째려보면 뭐랑 똑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 구랑 평면 사이의 관계랑 똑같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와. 진짜 똑같은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직선에서 뭐 했었는지 잘 생각해주면 돼. 자, 16번 봅시다.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두꺼운 책을 10번 만에 다 끝내게 됐다. 10번에 끝내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법선 벡터가 1, 2, -2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2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봅시다. 원점까지의 거리가 2인 평면의 방정식인데, 어쨌든 내가 거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필요해.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빨리 어떻게 세울 거다? 이렇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g에다가 더하기 d는 0꼴로 이렇게 항상 일반형꼴로 써주겠다고. 사실 직선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거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는 영어가 디스턴스니까 d로 많이 표현했는데 평면에서는 맨날 저 d가 겹치거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게. 거리는 자, 루트에 x개수, y개수, g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9가 되겠네. 9가 아니지. 4, 맞지? 9 맞네. 4, 4, 1. 9에 절대값에 0,0,0이니까 0, 0, 0 집어넣으면 그냥 d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얘가 2가 되고 싶은 거니까 절대값 d가 6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d는 뿔마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모두라고 구한 이유가 여기 이제 뿔마 6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왜 두 개지? 너희가 지금은 한 번씩 문제를 풀면서 기하학적인 생각을 한 번씩은 떠올려서 가면 너네한테 나중에 좋은 경험치가 될 거거든. 왜 두 개야? 우리 그 좌표 평면에서도 똑같았는데 어떤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고 싶어.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니?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똑같은 거야. 지금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법선 벡터가 요놈이라는 건 방향이 정해진 거잖아. 방향이 정해진 평면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게. 위아래로 두 개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거리가 2가 떨어진 게 위아래로 항상 두 개 세트로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이게 세트로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주면서 가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될 거고. 이것도 봅시다. 두 평면 사이의 거리야. 똑같아.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언제만 쓸 수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어느 점을 잡아도 거리가 똑같아. 거리라는 게 최단 거리잖아. 여기서 이렇게 수선 각각이 수직인. 이게 지금 거리 D가 되는 건데 어느 점을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리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던 요 길이들이 항상 똑같았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아무거나 점 하나를 찍었지. 이왕이면 편한 점. 뭘 이용했어? 절편. 절편을 하나 찍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었단 말이야. 똑같아. 얘도 똑같은 거야.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점 하나를 아무 점 찍어서 이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고. 지금 얘 법소 비타 당연히 똑같지.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핵심은 점을 잘 찍으면 돼. 진짜 아무 점이야. 아무 점. 자, 나는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얘가 좀 더 편한가?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점 하나 찍어볼게. 어떻게 찍을래? 이왕이면 숫자 편한 거 찍으면 좋겠지. 무조건 냅다 0 많이 집어넣는 게 짱이지. 그래서 나는 0, 0 집어넣을게. 왜냐면 양수인 게 또 좋았어. 4, 0, 0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찍는 거야. 아무거나 찍으면 돼. 내가 요 평면 위의 점 알파로 그려볼게. 알파 위의 점 0, 0 집어넣으면 x가 4면 성립하는 거니까 4, 0, 0을 잡는 거지. 얘를 베타다라고 하면 4, 0, 0에서 베타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합시다. 루트에 x계수, y계수, 지계수의 제곱합이니까 6분의 절대값에 여기다가 4 집어넣고 0, 0 집어넣을 건데 조심해야 돼. 이 6을 왼쪽으로 갖고 와서 빼기 6은 0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4,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그래서 루트 6분의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기억만 해놓으면 될 거야.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밑에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서 넘어갑시다. 너무 빨리 가나? 어차피 다 풀고 갈 거니까 합시다. 17번 봅시다. 자, 17번. 여기 이제 별표 하나 쳐놓고 뭐 별표를 칠 만큼 어려운 문제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으로 쓰이겠다. 중요한 내용으로 쓰일 거야. 봅시다. 똑같아. 진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별표 쳐놓고 잘 봅시다. 지금 9가 주어져 있는데 항상 9는 원도 똑같은데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잖아.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니까 얘는 지금 중심이 보통 중심을 이제 그 원이 0으로 서클이라서 C를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그냥 O'이라고 계속 쓸게. O'. 1, 2,0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3인 9가 있어. 이렇게. 자, 첫 번째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평면이랑 9랑 접하고 싶대. 똑같아. 직선이랑 원이랑 접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게. 자, 9가 있고 어떤 평면이 접하고 싶어. 항상 최대한 편하게 그림을 그리자고. 요렇게 그냥 그릴게. 절대 평면으로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야. 옆에서 보면 직선이니까. 그럼 우리 항상 문제 어떻게 풀지? 9랑 원이랑 직선이 접한다. 9랑 직선이 접한다. 똑같다고.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 9는 원처럼 보이고 평면은 직선처럼 보인단 말이야. 9의 중심이 지금 1,2,0. 항상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여기 접점이 있을 때. 접점이 있을 때 9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 게 평면 알파랑보다 수직이다? 이거밖에 쓸 게 없다고. 그럼 수직이다면 뭘 쓰면 되냐면 요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랑 뭐랑 똑같으면 돼?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 해. 그래서 1,2,0에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 그냥 여기다가 바로 쓸게. 얘 지금 여기다가 쓰자. 루트에 개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K제곱 더하기 8 나오니? 8분의 여기다가 1, 2, 0 집어넣을 거니까 마음에 안 드네. 2K 1, 0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다. 얘가 반지름의 길이 3이면 되겠네. 그럼 넘겨서 할게. 한 김에 할게. 넘기면 절대값 2K 마이너스 7은 3의 루트에 K제곱 플러스 8.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제곱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루트도 거슬리고 지금 절대값도 거슬리고. 전개하면 4K제곱 9K제곱 넘어가면 5K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8K니까 넘어가면 28K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72고 72에서 49를 빼면 얼마야? 23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정말 일부러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인수분해가. 그래서 K는 뭐 딱히 문제될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23 두 개가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뭐 직선하고 똑같아. 뭐 다를 게 없다. 항상 그림만 좀 잘 그리면 되겠다. 자, 2번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구랑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처음 보는 문제 아니야? 처음 보는 문제 아니고 공간 도형에서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왔어. 그래서 상황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원래는 좀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하고 문제를 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많이 풀어왔으니까. 여기 지금 중심이 1, 2,0이고, 얘를 이제 선생님 평면 베타라고 해볼게. 이번에는 평면 베타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뚫고 지나가겠지. 항상 평면 그리지 마. 족쇄를 걸지 마. 그냥 선으로 그어. 평면 베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평면이라고 써줘. 베타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평면 베타랑 구랑 만나가지고 뭐 만들지?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 원 만들지, 그치? 평면 베타랑 원이랑 만나서, 평면이랑 구랑 만나서 이렇게 원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항상 똑같아. 원에서 원을 뚫고 지나가는 선분이 생겼을 때 만드는 현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도형이지. 원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된다. 항상 요거 쓸 거라고. 그래서 중심과 구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 3이 될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O'에서 평면 베타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거리 구하면 요거 만들어지는 단면의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 피타고라스 원리. 결국은 똑같잖아. 늘 똑같아. 그래서 베타에서 O'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라. 구합시다. 여기다 쓸게. 요 계수 제곱에 루트 3이니까 바로 합시다. 루트 3분의 얘도 는 0이니까 바로 쓰면 되겠네. 1, 2 집어넣으면 절대값 3 나오나? 루트 3이네. 루트 3. 요 거리가 지금 루트 3이야. 여기가 루트 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루트 6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의 원이니까 6파이가 답이 되겠다. 6파이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또 똑같고, 3번도 똑같아. 구 위의 점 P와 평면 요놈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번에 얘를 감마라고 놔볼게. 감마라고 하고 또 그림 그려봅시다. 똑같아. 자, 구가 이렇게 있어. 자, 어떤 평면이 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감마가 이렇게 있는 거야. 감마가 있어. 그럼 지금 구 위에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이 평면하고 거리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돼?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거리잖아.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가 가장 짧을 때랑 가장 멀 때를 찾고 싶대.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었지. 구에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연장선을 쭉 거보기로 했었어. 연장선을 쭉 이렇게. 그래서 원하고 만나는 두 점이 생기는데, 여기가 뭐 P라고 하면 가장 가까울 때가 되는 거고,
이 점을 Q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멀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항상 어떻게 구해? 내가 중심의 좌표를 아니까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O'에서 감마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될 텐데 최소값은 거리에서 못 빼주면 되겠다? 요거 반지름, 그치? 빼주면 될 거고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또 똑같이 풀겠다. 그래서 얘는 계산 안 할게. 계산 안 할게. 넘겨서 그럼 우리 509번 하나 풀어봅시다. 509번. 한번 볼까? 이거 뭐 구회 방식 만들면은 이렇게 나와서 중심이 지금 1, 0,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가 나오겠다. 그래서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11파이일 때 D의 값을 구해달래. 얘도 그럼 빨리 이렇게 마이너스 D는 0이다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할게. 그림을 좀 한번 살펴보면 여기다 그리자. 그림 좀 살펴보면 평면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원이 생길 텐데 이 원의 넓이가 지금 11파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1이다라는 거지. 여기 루트 11이다라는 거다. 우리 항상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는 거고 이렇게 구 위에 한 점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 6 남아야 되나? 그럼 여기가 루트 1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면 돼? 5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9의 중심인 1, 0, 마이너스 2였나? 마이너스 2에서 요 평면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5가 되면 되는 거네. 거리가 5가 되면 되겠다. 아이고. 하자. 한 개에 할게. 자, 루트에 요거 개수 제곱 더할 거니까 6분의 절대값에 자, 1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없어져서 뭐야? 마이너스 D 바로 이렇게 나와. 얘가 5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D가 5루트 6이니까 D는 뿔마 5루트 6인데 양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5루트 6이 답이다. 그래서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연습 문제를 좀 보고 갈게. 연습 문제를 여기 좀 문제를 잘 봐야 돼서 다 볼 거거든. 봅시다. 자, 510 여기 스텝 1에 513번을 좀 하나 볼게. 나머지는 그냥 약간 계산의 영역이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잘할 텐데 그냥 한 번만 좀 그림을 같이 보면서 갑시다. 자, 지금 9 중심부터 지금 중심이 1,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위의 점 A에서 9에 접하는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얘도 끊어보면
어쨌든 평면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평면 뭐 알파라고 하면 이거 식 찾으라는 거야. 내가 알파 식을 찾아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평면을 찾아야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봐. 자,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지금 1,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이 3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구 위의 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게. 최대한 심플하게 그냥 접하는 평면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 계속 직선처럼 그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 평면으로 족쇄를 걸지 말라고. 그래서 요 점이 그럼 접점이니까 이 접점을 지금 A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너네가 많은 게 보일 거라고. 내가 평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개지. 지나는 점 있어. 점이 지금 A라고. 접점이니까 평면 위에 점이야. 뭐만 찾으면 돼? 법선 벡터만 찾으면 되지. 법선 벡터가 뭐야? 수직인 벡터잖아. 여기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얘가 법선 벡터가 되겠네. 지금 법선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A에서 선생님 중심을 O'이라고 할게. A에서 O' 선생님 이게 계산이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 얘가 법선 벡터가 되겠네. 그냥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나오겠다. 그래서 2에서 1 빼면 1이고 2고 2 나오나? 이게 법선 벡터고 얘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기하 벡터는 정말 그림만 잘 그리면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일 거다. 그래서 넘겨서 여기 있는 데가 스텝 2의 두 문제랑 실력업 두 개 다 풀어줄 거거든. 이거 좀 잘 봅시다. 잘 볼게. 스텝 2가 오히려 생각보다 할만해. 여기 있는 스텝 2가 생각보다 할만해가지고 잘 봅시다. 스텝 2 문제는 그냥 리마인드 개념으로 좀 푸는 느낌이야. 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달라라는 느낌으로 푸는 느낌인데, 자 15번 이거 지금 맞지? 515번.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 알파랑 YZ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알파라고 할 거야. 뭐야? 이것도 왜 알파라고 해 갑자기? 그냥 평면이라고 할게. 평면이 YZ 평면하고 이루는 평면의 가게 크기를 알파, XY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베타라고 할 때 요거 구해달래. 그럼 뭘 해야 되니? 법선 벡터를 구해야 돼. 지금 내가 다 벡터 관계로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부터 해야 돼?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부터 찾아야지. 우리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식 내가 어떻게 구하자고 했었는지 기억나? 이거 내가 유산으로 남기고 간 거니까 잘 기억해줘. 우리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ax 플러스 by 더하기 cg 플러스 d가 아니라 1은 0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렇게 해서 분수가 나오면 적당하게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줘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저 계산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바로 할게. 이거 하면은 5x 얘가 5x 마이너스 2y 더하기 마이너스 y네. 마이너스 2y 더하기 2g 마이너스 3은 0이 나온대. 얘가 ABC를 지나는 평면이 될 거야. 그럼 빨리 우리는 이제 다 벡터 관계로 바꿀 거잖아. 요 놈의 법선 벡터. 선생님이 n이라고 쓸게. n 벡터는 개수들 가져가면 되니까 5,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이랑 YZ 평면과 이루는 가게 크기. 그럼 봅시다. YZ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내가 N2 벡터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YZ 벡터는 빨리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좌표 평면이다 생각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YZ 평면의 수직인 건 여기 없는 X축이잖아. X축 그치? 그러니까 1, 0,0 되겠네. 여기다 쓰자. N2는 N2라고 쓰지 않을게. N1이라고 쓸게. 이거 첫 번째지. 1, 0,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요 둘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할 거야? 내적 한계. 그래서 차근차근 쓸게. N 벡터 곱하기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이걸 각을 알파라고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 그냥 계산하면 코사인 알파 나오겠지? 계산 안 할게. 그 다음에 똑같아. n 벡터가 있고 n2 벡터랑 관계를 볼 거잖아. 얘를 n2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xy 평면 여기 없는 지축이 법선 벡터가 되는 거니까 0, 0,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얘 가지고 내적해서 계산한 게 n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둘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베타 계산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와서 빼면 답이 되겠다. 봐봐. 지금 계산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써줘야 돼. 이것만 조심해줘. 예각화 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예각화 해줘야 돼. 우리는 무조건 예각으로 볼 거라서 각 계산할 때 이것만 꼭 잘 조심해줘. 얘 예각이어야 되고 얘도 예각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꼭 예각으로 바꿔서 해줘. 내가 볼 때 진짜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장난 안 치긴 할 거야. 이런 문제에서 장난 안 치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여기 좀 17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 해볼게. 이게 좀 문제 까다롭거든? 문제 까다로워. 사실 내가 볼 때 밑에 있는 실력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워. 더 어려워서 잘 해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게 좀 많이 까다롭거든. 지금 한번 봅시다. 내가 얘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평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평면을 알파라고 해볼게. 내가 어떤 평면 알파를 구하고 싶냐면 점 A를 지나. 점 A를 지나. 이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0,2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직선 L이 이 평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싶대. 직선 L이 평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싶대. 그럼 내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점하고 법선 벡터가 필요한 거 맞니? 점은 있어. 점은 이거 쓰면 돼.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놈의 법선 벡터만 찾으면 돼. 지금 내가 법선 벡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n 벡터라고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A, B, C 이렇게 나눌게. 자, 내가 법선 벡터만 찾으면 평면의 방이 세울 수 있어. 식 몇 개 필요해?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자, 2개를 억지로든 너네 찾아야 돼. 억지로도 찾아야 돼. 식이 지금 2개 필요하거든. 법선 벡터랑 연관되어 있는 식 뭐 있을까? 하나는 쉽게 찾을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지금 법선 벡터야. 그럼 법선 벡터는 평면하고 수직이거든. 평면과 수직이다 무슨 뜻이지? 평면에 있든 그치 모든 직선과 수직이. 그러니까 요 L과도 수직인 거지. 수직이야. 그러니까 L에 있는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수직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법선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랑 수직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적해서 0이다. 지금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씁시다. 내적하면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0이다라는 거 하나 찾았어. 자,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돼. 이게 문제야.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요거 때문이야.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돼. 뭘 찾으면 될까? 뭘 찾으면 될까? 한 번만 고민해봐. 평면의 식을 세우고. 그 직선 L이 지난 점을 맞아, 아주 정확해. 직선 L 위에 점은 평면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직선 L 위에 아무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진짜 이게 너네. 가끔은 진짜 선생님 그런 말 많이 하거든. 고3 수업할 때도 많이 하거든. 가끔은 그냥 무식한 방법이 때론 제일 좋은 방법이 돼. 진짜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막 식으로 멋들어지게 푸는 것보다 손가락 발가락 써가지고 세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고 이렇게 더 문제가 잘 풀릴 때가 많아. 내가 지금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왜냐면 나 법선 벡터를 A, B, C로 가정했고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면 알파를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지. A에 x-3 그치? x 플러스 3이네. B에 y 그 다음에 C에 g-2는 0이라고 세울 수 있어. 그럼 직선 웰 위에 점 아무거나 잡는 거야. 너네 제일 편한 거 뭐겠니? 는 0이 보통 제일 편하지. 이런 게 우리가 항상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점 중에 하나야. 그럼 얘가 0 되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2, 0 되려면 0, 0 되려면 1. 요게 지금 직선 위의 점이자 평면 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식을 강제로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는 0 되나? 그래서 a는 c라는 엄청나게 편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그래서 여기 c 대신에 a 집어넣으면 b는 2a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이 법선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바로 쓸게. 1, 2,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여기다 그냥 1, 1 쓰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제야. 되게 의미 있는 문제. 이런 게 사실 나는 제일 힘들다고 봐. 그 다음에 518번은 선생님이 그냥 말만 해볼게. 말만.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너네 앞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정사형이나 공간도형 문제에서 이제 좌표를 쓰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지금 문제에서 세 점 DG를 지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할 때 B랑 알파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이제 1도 아니라고. D, E, G를 지나는 평면?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D의 좌표, 지금 G축 위에 G좌표가 1인 점이니까 이게 0,0,1이지. 얘는 X축 위에 점이니까 2,0,0 이렇게 될 거고, G는 Y축 위에 점이니까 0,3,0. 그럼 지금 D이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더하기 1은 0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지. 바로 나와. 그리고 누구랑? B랑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럼 B의 좌표 어떻게 돼? 이렇게 모인 거니까 이거 지금 그냥 셋이 크로스 한 거네. 이렇게 2,3,1이네. 그치? 그럼 너네 나중에 정사형 같은 거 칠 때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정사형 같은 거 할 때도 좌표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19번, 20번 두 개를 좀 잘 봐봅시다. 오늘 이제 하게 될 문제 중에서 제일 좀 의미 있는 문제 두 개가 될 테니까 잘 해볼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다 그냥 했던 내용들이고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림만 잘 그리면 돼. 항상 기하 벡터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거든. 지금 519번 보면 직선 위에 선분 AB의 길이가 18인데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 그냥 직선 L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직선 L 위에 점 AB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선분 AB를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때리겠대. 우리 정사형 어떻게 하기로 했지?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되도록 여기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을 A 프라임이다 라고 하고 B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을 B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게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지.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정사형은 항상 그치, 요 각을 셋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될 거야? 아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1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 결국 문제가 뭐 해달라는 거야?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해달라는 거야.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럼 우리는 빨리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뭘 쓸 거라고?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 쓰면서 가자. 법선 벡터가 지금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그치?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
얘가 지금 여기다가 그냥 쓸게. 2,1,2인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요 각밖에 없는 거지. 나는 그냥 세타 프라임이라고 우선 표현할게. 천천히 그냥 차근차근 할게. 세타 프라임.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씁시다. n 벡터랑 내적 u 벡터를 한 개, n 벡터의 크기, u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야. 세타 프라임. 이게 표현하면서 가. 그럼 둘이 내적하면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4 나오네. 4는 크기 구하면은 9니까 9 나오네. 9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9분의 4야. 9분의 4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타랑 세타 프라임은 합해서 90도 관계야. 그래서 우리 이제 각변환 잘할 수 있으니까 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하고 똑같고, 그래서 사인 세타 프라임하고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을 안다는 건 결국은 상악함수 값을 하나 안다는 거고, 그건 모든 상악함수 값을 알고 있다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항상 이렇게 써줘.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9분의 4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9고 얘가 4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구해지네. 81에서 끝까지 얘네들이 정신이 나가 있다고. 65야. 심지어 이거 빠져나오지도 못해. 65.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프라임 얼마? 9분의 루트 65. 얘가 9분의 루트 65다. 그래서 답은 18 곱하기 9분의 루트 65니까 2 루트 6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나와봤자 뭐 각변을 해봤자 저 정도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뭐 일도 아닌 거지. 정사형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자, 520번 봅시다.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잘 봅시다. 520번 하고 나머지 내용은 한 15분이면 끝나. 자, 봅시다. 자, 515번. 이거 똑같아. 진짜 직선에서 그대로 했던 거야. 우리 직선에서 뭐 했었냐면, 직선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이 또 이렇게 있어. 둘이 이렇게 있어.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두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니? 우리 이거 자취의 방정식을 써서 구했었거든. 어떻게 썼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아서 이걸 X, Y라고 잡았어. 그래서 뭘 썼냐면 얘가 지금 각을 2등분하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해? 각을 2등분한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지금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랑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가 같다. 다시 점 P에서 L1까지의 거리랑 점 P에서 L2까지의 거리가 같다 쓰면 그냥 바로 식 나오는 문제였다고. 똑같아. 지금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를 2등분하는 두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가볼게. 두 평면까지만 가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저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돼. 얘를 알파랑 베타로 바꾸고 공간이니까 좌표 하나 주면 달라질 게 없는 거라고. 내가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를 2등분하는 평면은 평면 위에 한 점이 각각의 평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떨 거야? 같을 거라고. 그래서 점 P X, Y, G라고 놓고 점 P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랑 점 P에서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면 그게 평면을 2등분하는 두 평면이 나올 거라고. 정확히 하면 이면각을 2등분하는. 그래서 한번 써볼게. 너네 이 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느낌이 좀 오는데 이거 사실 그냥 절대값 취하고 바로 갖다 쓰면 되거든. 왜냐면 이거 개수의
개수가 항상 똑같단 말이야. 이거 지금 개수하면 루트에 그냥 나는 써볼게. 루트에 4, 1, 9니까 14인가? 14분의 절대값에 요거 식 그대로 쓰면 되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지. 그렇지. x, y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이것도 지금 개수의 형태가 똑같아서 루트 14고 분의 절대값은 식 그대로 나오지. 3x 2y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게 똑같거든. 이게 똑같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절대값 씌운 거 되고 우리 둘 다 절대값 쓸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절대값 벗겨서 한쪽에 뿔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뿔만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하나 평면 1을 선생님 그냥 평면 1이라고 쳐볼게. 평면 1. 자 플러스 1태. 그럼 자 넘어가면 x. 그치? 넘어가면 3y. 플러스 1대니까 넘어가면 2g.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평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평면 2라고 할게.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5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y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y. 플러스 3y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지 아닌데? 뭐야? 아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4지구나. 두 개가 나오겠다. 자 얘랑 요 놈의 교점. 그래서 계산 안 할게. 또 어떻게 하면 돼? 는 t라고 놓고 이 직선 위의 점 2t 마이너스 t 2t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얘랑 각각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족하는 t 찾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점 A 나올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만족하는 t 찾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점 B 나오겠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굳이 좀 뒤에는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이 이면각을 이등분하는 평면 결국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직선에서 내가 뭐 했는지 잘 생각을 해줘.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 다음 장은 약간 보너스 같은 거니까